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조건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어문에 해당하는 조건문,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반복문. 이렇게 이제 조건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본 흐름들이 좀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건문의 어떤 기본 형식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if 다음에 나오는 if else 조건문,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파이썬에서는 elif라는 게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if문, if else문, if, elif, else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우리가 익히게 되면은 이제 조건문은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건문의 기본 형식은요. 자, if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자, 만약에 이런 뜻이죠. if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이 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있는 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if 뒤에 나오는 이 식이 참이면은 true면은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이 실행되는 것인데요. 이 조건식을 쓴 다음에 자, 이렇게 콜론을 적어줍니다. 이제 제어문의 어떤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if문 하고 있지만 나중에 뭐 for 반복문이라든가 while문, 뭐 함수, 클래스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런 형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식이 나오고 콜론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이 조건이 참이면 실행할 명령문이 나오는데 이 명령문이 이렇게 뒤로쓰기를 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뒤로쓰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할 명령문을 뭐 하나도 좋고요, 두 개도 좋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조건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if 적고요. 조건식 자체를 그냥 true라고 적습니다. 그럼 항상 참이죠. 콜론을 적고요. 자, 그 밑에 띄어쓰기를 하고 실행할 문장을 조건문을 실행합니다라는 프린트문이 실행되게 했습니다. 이걸 실행하면은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lse가 들어가는 조건문이 있어요. if 조건문 콜론 참인 경우 실행할 명령문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이 if 조건문 외에 그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이렇게 else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else 다음에는 이런 조건식이 나오질 않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조건식에 반대되는 모든 경우가 다 else로 내려오기 때문에 else만 적고 콜론 적고 자, 위의 조건이 아닌 경우 거짓인 경우 실행할 명령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문 하나만 볼게요. 자, x는 7이라고 해놓고 자, 조건문 if하고 else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x라는 변수를 자, %는 나머지죠. 2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자, 0하고 같다. 이게 이제 조건식인데요. 이 조건식이 나머지가 0인 거는 이제 짝수죠. 짝수라면 이런 뜻이 될 것이고요. 콜론하고 x 그 수는 짝수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어떤 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다 홀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은 홀수라서 홀수인 게 아니라 짝수가 아니라서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자, 이 else로 내려와서 홀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둘 중 하나니까 둘 다 출력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간에 elif가 들어간 조건문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되진 않죠. 그 중간에 또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elif를 적게 되고요. 자, elif는
else if에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한 파이썬의 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if 조건문을 실행하고요. 이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하고 다 아니면은 마지막에 e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elif는 위의 조건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적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내는 거 보면요, score라는 그 변수에 그 input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input은 print와 반대로 값을 입력받는 것이죠.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점수는 하고 요 뒤에 나오는 그 입력 값을 요게 이제 int로 다시 감싸줬다. 이 얘기는 이 들어오는 그 값을 정수로 바꿔준다는 거죠. 정수 형태로. 그렇게 해서 스코어에 넣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이 스코어에 들어있는 이 정수인 점수와 이 조건문을 비교해가면서 실행하는데, 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검사를 하겠죠. 만약에 그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A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80 이상이면이에요. 80 이상이면 다 여기 B가 아니라 A가 아닌 상태에서, 그죠? 90점 이상이 아닌 상태에서 80점 이상이면 B. 자, 90점 이상도 아니고 80점 이상도 아닌 상태에서 70점 이상이면 C. 그 다음에 이제 else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 아니라는 거죠. 즉 90점, 80점, 70점 이상이 다 아니니까 결국 70점 미만인 모든 경우는 D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90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A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기본 형식을 알아봤고요. 우리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 간단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적어봤고요. 자, 여기 if는 true 하고 콜론을 적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요, 자동으로 여기로 이렇게 탭 키만큼 띄어진 그 키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문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문이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x를 이제 4라고 놓고, 자, if 만약에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x는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해라. 당연히 4가 짝수이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이 문장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4는 짝수입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똑같죠. 변수의 값만 이제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아래 문장은 실행이 안 되죠. 어떤 오류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행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x는 3, 나머지는 0, 짝수입니다. 똑같고 그 밑에 이런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실행문이. 근데 이 실행문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위치가 if하고 같은 위치에 있죠. 자, if랑 대등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if 문장이 다 끝나면은 얘는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3이라서 if 문을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서 x는 짝수입니다는 출력이 되지 않지만 이 수고하셨습니다는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고하셨습니다가 자리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떤 독립적인 존재였는데 지금은 if에 종속되는 거예요. 이 두 문장 다 얘가 참일 때만 실행이 되는 거라서
얘가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수고하셨습니다가 뭔가 조금 찔끔 차라리 이렇게 다 if랑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애매한 자리로 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실행이 안 될까요? 아니면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 오류가 날까요? 네, 오류가 납니다. 이거는 자, 인덴트가 맞지가 띄어쓰기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참고로 그럼 띄어쓰기를 꼭 이렇게 4칸 띄어야 되느냐? 자, 띄어쓰기 안 하면요. 안 하면 안 되죠. 띄어쓰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칸만 한 칸만 띄면 어떻게 될까요? 띈 듯 안 듯 한 칸만 상관없습니다. 한 칸을 띄건 두 칸을 띄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얘는 맞춰줘야 돼. 이렇게 안 맞으면은 무조건 안 돼요. 3칸 띄었으면은 얘도 3칸 띄고요. 4칸 띄었으면은 얘도 4칸 띄고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if문이 2개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컴퓨터가 진행하는지 한번 보면은 x가 7이에요. 근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적수입니다 하고요. 밑에 있는 조건식은 뭐냐면요.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다죠. 그러면은 홀수입니다를 쓰래요. 그러면은 7인 경우에는 얘를 실행해 보면은 자, 요 조건문은 안 맞으니까 거짓이니까 얘는 실행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봐요. 7 나누기 2가 나머지가 0인가 아닌가. 그래서 얘를 해보고 0이 아니니까 홀수입니다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뭔가 코드가 좀 중복된 것 같고 좀 낭비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if else입니다. if else. 자, 위에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x가 7이고 이렇게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했을 때는 짝수입니다 하고 또 if에서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이라고 조건을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else라고만 쓰자. else 뒤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아니면 무조건 다 얘가 된다 하는 것이죠. 7이면은 위에가 아니니까 요 밑으로 내려와서 홀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스코어를 입력받습니다. 자, inf 통해 가지고요. 당신의 점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점수를 입력하면은 그거를 다시 정수용으로 이제 바꿔준 거예요. 그 점수가 스코어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만약에 스코어가 90 이상이면은 A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if죠. 만약에 80 이상이면 B고요. 자, 조건만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70 이상이면 C고요. 그렇지 않으면 D입니다. 자, 이 코드 한번 해볼게요. 자, 점수는 해서 90점 넣어볼까요? 70점 90점 한번 넣어볼게요. 하고 엔터를 치면요. 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아니죠. 90점 넣으면 A, 80점 넣으면 B, 70점 넣으면 C, 나머지는 D 이렇게 돼야 되는데 90점을 했더니 A가 아니라 B, C까지 같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if가 나란히 있으면은 하나씩 조건을 보는 겁니다. 자, 90점이면은 90점 이상이니까 A 나왔죠? 그래서 A가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또 if잖아요. 또 얘를 조건을 보는 거예요. 80점 이상인가? 90점은 90점 이상이기도 하지만 80점 이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B가 출력된 거예요. 그 다음에 70점 이상인가? 맞잖아요. 네, 또 C가 됐고 else는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A, B, C를 딱 하나씩만 나올 수 있게 할까?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90점 이상은 A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코어가 80점 이상이 고, AND, 그리고 둘 다 참여해야 되죠. 스코어가 90점 미만인 경우 딱 이 경우에만 B, 그죠? 이런 범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스코어를 가운데 쓰고, 자,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면 네, 위에랑 같은 의미죠. 네, 80에서 90 사이, 70에서 80 사이. 그러면 C.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else도 필요 없어. 정확하게 그냥 if 70점 미만이면은 D.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어떤 수를 입력하더라도 네, 딱 A가 되고요. 네, 뭐 75를 입력해도 네, C 이렇게 잘 되죠. 그런데 네, 이렇게 뭐 이 코드가 뭐 잘못되거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간편하게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이런 문장이죠. if, 자, elif,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하면은 위의 문장에서 만약에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95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90 이상인 걸 봤잖아요. 보고 A를 출력했으면은 밑으로는 아예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if, elif, else는 이 넷 중에 어디 하나에 속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95점이면 요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밑에는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다 2% 바꾸면은 다 한 번씩 또 계산을 해봐야 돼서 이 어떤 그 메모리의 낭비도 있겠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죠. 80이다. 그러면은 얘는 90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80 이상인가? 맞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밑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if, elif, else를 쓸 수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건문에 아주 유명한 예제라고 할 수 있는 요거 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조건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 같은 걸 보면요. 자, 평균이 일단은 6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 그죠? 패스가 되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면은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동시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또 평균도 60점 이상이야 합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평균은 60점 이상인데 꽈락이 있다. 즉 어느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코드로 한번 나타내 보자.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두 가지만 볼까요? 네. 일단은 ABC 편의상 ABC로 점수를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인트가 아니라 우리 실수로 75.3 이런 점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점수를 받았어요. 3개를. 그럼 일단 우리는 평균을 알아야 되잖아요. 평균을 구하는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요. 평균 구하는 거는 간단하죠. 3과목 점수를 다 더해서 과목 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나누기 3. 자, 이제 평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합격인 조건을 조건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자, 평균이죠. 평균 60점 이상 이 고죠. 그리고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도 40점 이상, B도 40점 이상, C도 40점 이상이면은 그렇죠. 평균은 뭐 60 이상인 그 점수고 꽈락도 없어서 합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if, else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을 조금 이제 나눠봐서 다시 if, else로. 자, if, elif, else도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if, else하고 else 밑에 다시 if, else를 넣어봤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인데 불합격인 경우에도 만약에 평균이 60점 이상인가? 그러면은 평균은 60점 이상인데 꽈락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만약에 처음에 봤다. 그럼 평균 60점 이상인가 하면은 합격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위에서 다 40점이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평균만 60점 이상이면은 분명히 이 뒤에 조건이 맞지 않다는 거죠. 즉 어느 하나라도 40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else에서 if 나오는 이 부분은 꽈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도 않다. 즉 합격도 아닌데 평균도 60 아니다. 60점이 넘지 않다. 그러면 뭐 보나마나 얘는 뭐 평균 이게 됐건 뭐 꽈락을 보건 무조건 이제 불합격인 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60점 이상인가 일단 평균부터 본 거야. 그런 상태에서 다시 if else를 봐요. 그죠? 60점 이상인데 이거 A, B, C가 어떻게 해요? 다 40점이 넘으면 합격인데 그렇게 안 가고 이번에는 어느 거 하나라도 40점 있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60점 이상인 상태에서 어느 하나가 40점 미만이면은 안타깝게도 불합격이죠. 꽈락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즉 60점 이상인 상태에서 꽈락이 없으면 이 부분이 이제 합격이네요. 그죠? 이 부분이 합격이고요. 자, 여기에서 else로 오면은 60점 이상이 아니니까 평균이 미달돼서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문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따져봤으니까 여러분들 찬찬히 다시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조건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반복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